정부가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결국은 이게 증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일단 탄소 중립 전략 밑그림이 좀 나온 셈인데 탄소 중립 자체가 무슨 뜻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배출량만큼 흡수를 하는 어떤 다른 반대되는 대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그러니까 제로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흐름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또 전기수소차 전환이 더 빨라질 거다 이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게 되고 전기차 충전기 같은 인프라도 물론 확충이 되고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업종에 그린수소 신기술을 적용합니다. 탄소 중립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 계획 자체로는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자체는 산업 전체의 지형을 좀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비용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경유세인데요. 이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을 늘리게 되거나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정부도 당장의 경유세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긴 했는데 사실상 어제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발표 자리에서 탄소세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취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 연료에 세금을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탄소세가 새로 생기게 되면 이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를 쓰는 소비자의 가격이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금뿐 아니라 정부는 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산업에게는 부담금을 더 늘리는 방향의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